오늘은 실버타운 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깨부셔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실버타운의 장점을 우리가 말하기는 했죠, 사실. 근데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공파님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번 공격을 해볼 테니까요. 소비자 입장이 돼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왜 공파는 실버타운 장점만 이야기하냐? 네. 단점은 이야기 안 하고. 왜입니까? 제가 실버타운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실버타운에서는 돈을 못 봅니다. 돈을 못 번다고요? 큰 돈을 못 본다는 거죠. 일단 실버타운을 차리려면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돈이 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할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실버타운 해서는 별로 안 남는다 이건가요? 돈을 못 본다고 하면은 이해를 좀 못 하실 수 있는데 입주민들이 돈을 내는데 왜 돈을 못 본다고 하는 거냐. 물론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내죠. 그렇지만 직원들 인건비 줘야죠. 식사 준비해야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에이, 그래도 좀 남아요, 솔직히. 돈 계산해보면 알지.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모르나? 조금 남긴 남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건물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통 감가상각이라고 하거든요. 감가상각을 계산 안 한 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에는 적자라고 보면 맞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마 알아보시면은 사실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받아야 수익이 남느냐? 그것은 미국과 일본을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일본 정도 생활비를 받으면 우리나라 실버타운에서 남습니다. 그런데 남지 않기 때문에 많아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 차원에서 거의 아직 한정적인 거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됐다. 이 그렇죠.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돈이 되니까 많이 만든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23,000개 만들어져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3만 개 이상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희가 알려드린 게 한 20여 곳이잖아요. 네. 이 차이가 뭐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버타운은 어떤 곳들이냐? 한 태반은 종교와 관련이 돼 있다고 했죠. 맞아요. 저희가 알려드린 것 중에서 한 70%가 직간접적으로 맞아요. 종교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회복지 차원에서 좋은 일, 이런 뜻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가라고 하는 더 클래식 500이나 삼성 노블 카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가서 뚜껑을 열어보면은요, 다른 데서 남는 것을 이리저리 해서 그냥 운영이 되는 거지, 정말 실버타운만 순수하게 운영을 해서 과연 남을 것인가? 저는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돈이 남지도 않은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점을 찾아내서 단점을 이야기를 해라? 저는 제 양심에 걸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나라 실버타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저는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하고요.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는 동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금 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되면 무조건 들어가려고 했던 거고, 60 전에 갈 수 있는 곳을 찾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공마님이 별로 수긍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마님 마케팅을 해본 입장에서 네. 만약에 내가 종잣돈이 100억 있다 그랬을 경우에 실버타운을 만들 생각이 있으세요? 솔직히요? 솔직하게 가감 없이. 솔직히 100억 있다. 그러면은 만들 생각이 없고요. 제가 한 1000억 있다.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저도 만들고 싶어요. 100억 있다 하면 안 만들죠. 사실 재테크 공부를 해보면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벌려고 실버타운을 한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노고나 그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거에 비해서 남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실버타운 컨설팅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컨설팅 안 하고 코칭을 합니다. 이제 컨설팅 안 하기로 했고 코칭을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 90%는 못하게 했습니다. 만나보고 이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는데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케어 실버타운을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케어 실버타운 시장이 다르죠. 케어 실버타운은 그럼 지금 돈이 되나요? 케어 실버타운도 사실은 큰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도 있고 작은 이익을 여러 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케어 더 케어홈이 30개 만든다고 하는 이유가, 한두 개 해서는 기업체에서 한다는 의미가 저는 크게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규모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의미 있는 그런 수익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실버타운의 증거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증거요? 단점을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근거를 댈 만한 분들이 다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수가 없는 거죠. 단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인터뷰는 없냐 그러시는데 네. 그분들이 인터뷰를 해주시겠어요? 찾을 수 없죠. 그리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지금 공모를 하세요. 네, 실버타운의 단점에 대해서 공파TV 인터뷰해 주실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인터뷰해서 네. 뭐 낱낱이 실버타운의 단점을 해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저희가 지난번 신문 기사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드렸잖아요. 아, 일본의 그 실버타운에 살다가 지옥이었다. 네. 그리고 신문에 나왔던 그분. 그분도 1년 동안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버타운이 지옥이 아니라 그분이 맞지 않은 곳을 갔기 때문에 지옥인 거죠. 그분도 맞는 곳에 가시면 천국일걸요? 일본도 저희가 출장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특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면 그분도 단점으로 말할 수 없다. 아, 또 수긍이 가네요. 세 번째, 왜 그럼 장점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뭐 어디는 좀 오너가 좀 무섭다. 그래서 제한을 좀 하고 아주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왔던 적도 있었어요. 네. 어떤 곳은 뭐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단점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장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죠. 분양형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권들이 입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데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게 공파님 같은 사람한테는 단점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그분들은 그걸 장점이라고 하는데 단점이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입주민들이 주체해서 결정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나 그거 뭔지 알아. 예를 들면 분양형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 60이 넘는 분이 내 집을 사겠다고 왔어요. 그러면은 팔잖아요. 팔고 나가실 분 나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약간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분이야. 치매가 약간 경계성이 있으신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이 입주를 하셨어요. 그만큼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입주하신 분한테는 장점이야, 그게. 네. 그렇지만 같이 살게 되는 이웃집들한테는 단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그러면 단점으로 할 게 너무 입주 심사를 꼼꼼하게 해서 네. 못 들어간다. 그게 이걸 또 단점이지. 단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이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미리 이렇게 걸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끼리 건강하게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음. 그분들한테는 장점이 되는 거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아, 또 수긍이 되려고 그러네. 그게 우리는 이렇게 한 면만 보는 게 아니고 양쪽 면을 다 보잖아요. 그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들이 실버타운에 가면 우울하다.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싫다. 이게 다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정원석 궁전에 살아보지만 사실 노인들이 많잖아요. 네. 시니어들 많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저희는 그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서 그래도 나이보다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얼핏 가서 봤을 때 워커 끌고 다니고 이러니까 노인들 많다 이렇지만 연세를 여쭤보면 보통은 우리는 한 85세 정도 봤는데 알고 보니 90이 넘으신 분이었어. 아니면 우리는 한 80 정도 봤는데 또 80대 후반이었어. 부지기수잖아요. 그걸 우리는 장점으로 보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단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드러내서 이건 단점이고 이건 단점이고 이건 단점이고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저희가 말하는 것은 굳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버타운들의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러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번째는 공파님이 그래도 빠져나가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번째, 솔직히 실버타운에 가서 밥을 거의 다 먹어봤잖아요. 네. 어떤 곳은 뭐 많게는 한 5번도 먹어봤고 어떤 곳은 3번 정도는 거의 다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더 맛있고 더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또 조금 덜 대접받는 것 같거나 조금 맛이 덜해. 그런 데가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그럼 왜 그런 데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거죠. 몰라요. 말해달라는 거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다 기숙사 생활을 해서 급식밥에 대해서 친숙하고 기준이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맛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그러면 그 단점을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 몇 군데가 정말 있어요. 여기는 진짜 공빠가 생각해도 맛이 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러면은 공빠TV 보신 분들이 거기 가겠어요? 그러면
그 실버타운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안 되는데도 근근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말 고맙고 소중한데 그런 곳을 제가 문 닫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지만 집에서 혼자 드시는 것보다는 저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진심이에요. 그래서 맛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그 맛이 없는 밥이라도 실버타운에 들어와서 드시는 게 건강 유지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빠님 솔직하게 얘기하신 부분인 거 저는 알고요. 근데 저는 또 어떠냐면 오빠님보다 입맛이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비싼 데가 확실히 맛있어. 그럼요. 그리고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맛있어. 그리고 저희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다녀보니까 직영으로 하는 곳이 확실히 맛있다. 왜냐하면은 그 돈을 다 쓰잖아요. 중간 마진이 없기 때문에. 매주 주면은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회사가 운영을 하려면 영리 기업인데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되는 식비를 가지고 이문도 빼야 되고 거기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져 보면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대접받는 기분도 확실히 비싼 곳은 다 각각 이렇게 그렇죠. 반찬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한 상으로 해주시니까 더 맛있고 대접받는 기분이 드는 거고, 이제 좀 가격이 낮은 데들은 이렇게 식판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뷔페로 해가지고 접시에다 이렇게 떠먹게 돼 있으니까 음식끼리 섞이기도 하고 조금 맛이 없고 대접받는 기분이 덜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근데 가격이 가격이야. 싸잖아요. 삼성 노블카운티 가시면 모든 어르신들이 다 100% 테이블 서비스고요. 자리에 딱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뚝배기에 뜨끈뜨끈한 밥이 그냥 딱 옵니다. 그만큼 비용을 내시면 대접받는 그렇게 거죠. 대접받고 사시는 거고, 집이랑 새끼 밥까지 다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식판에 가져다 준다고 그걸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걸 굳이 꼭 집어서 식판에 주기 때문에 단점입니다. 단점은 식판, 장점은 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알겠어요. 공파님 알겠어요. 그 댓글을 보고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빠님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얘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뭐 실버타운 좀 공부해봤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부 별로 제대로 하신 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조금 몇 편 보고 그다음에 몇 개 가보면 다 공부 끝나신 줄 아세요. 그럼 우리가 그 지금 5년, 6년, 7년 이렇게 뭐하러 탐방을 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실버타운 갔을 때 첫 해나 둘째 해 가서 느꼈던 거랑 정말 3번, 4번 가보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그 얘기예요. 예전에 찍었던 영상 다시 다 찍어야 된다고. 여성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뭐 60대에 추천하고 싶은, 뭐 90대, 80대 추천하고 싶은 실버타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실버타운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는 곳들이 있고요. 거기 책임자가 또 바뀌면 거기에 따라 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영상을 진짜 내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정성껏 찍어서 해드렸는데 요즘은 나쁜 댓글들이 달려요. 나쁜 댓글이 뭐냐면 거기가 안 좋다 이런 댓글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면 본부장이 바뀌었어요. 사람 하나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실버타운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곳에서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큰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정말 좋은 곳이고 일단 들어가시게 되면은 100만 원, 200만 원은 그냥 벌고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아무나 못 가. 네. 역시 실버타운은. 차라리 못 가는 게 낫죠. 0.1% 시니어 분들밖에 못 들어가시거든요. 99.9%는 손 들고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실버타운이 정말 좋고 소중하고 네. 정말 가서 행복할 사람들, 그런 분들이 가셔야지 그냥 뭐 실버타운 가보지도 않고 단점들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근처에는 안 가시는 게 좋죠. 정신건강에도 좋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실버타운 저희 거를 2년 정도 공부하시고서 실버타운을 드디어 본인한테 맞는 곳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기하셨다가 준비가 딱 돼 있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들어가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저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실버타운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홍보할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뭐 업체들하고 저희가 특별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좋아서 살고 싶고 저희 부모님도 이런 좋은 곳들은 보내드리고 싶다 하는 곳들만 올리고 있어요. 저희가 영상을 안 올린 곳도 있고 또 올렸다 내린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좀 들이셔서 저희 채널을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리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정말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공부하실 마음이 없는 분들도 있고 저희 채널하고 잘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잘 지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어디인가 하면요, 저희 크루즈 방 안이에요. 조금 낯설으시죠? 저희도 좀 낯설어요. 아무튼 저희는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댓글에 답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크루즈 여행도 너무 재밌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돌아가서 라이브도 하고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